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캡사이 신학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교회 또 교계 교인들이 사이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안 읽거나 읽어도 잘못 읽거나 잘 읽었는데도 실천하지 않아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 구약, 특별히 아주 오래전에 쓰인 이 우리 구약 문서에 대해서 역사와 배경과 고대 근동의 고고학 전공하신 정말 따끈따끈한 신진학자를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바로 이분께서 우리 아주 일반 평신도 또는 신학자, 신학생 누가 읽어도 좋을 만한 되게 좋은 책을 내셨어요. 발굴한 신의 흔적들이라고 좋은 책을 내셔서 겸사겸사 모시기도 하고, 저희 또 캡사이 신학에서 요건 조금 우리가 시리즈로 다룰 생각입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많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할 텐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향림교회 구독자는 2,000명이 넘는데 우리 캡사이 신학은 지금 400명 밖에 안 돼가지고요. 빨리 1,000명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부탁드리면서 오늘 캡사이 신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삭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하시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저희 한문덕 목사님의 직속 후배인 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문명학부에서 고대 서아시아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고고학자이고, 그리고 성서학자이고, 그리고 고대 근동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는 이 세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었던 지도 교수님들께서 두 분이, 한 분은 고대 근동의 유명한 고고학자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를 발굴하고 계시는 오뎃 립시트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교수님 밑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핑켈슈타인 선생님은 정말 이름만 들어본 분인데 그분에게 직접 배우신 대단한 분이시군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이삭 박사님과 나눌 앞으로 얘기는,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이 예전에 어떤 책 제목은 하여튼 고대 이스라엘은 다 만들어진 거다, 그런 거 없다, 이런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랏산을 발견했다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 첫 번째 우리가 족장사,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문명,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쭉 다뤄볼 계획입니다, 우리 이삭 박사님하고. 제가 이제 성서 강의도 저도 많이 하는데, 성서 강의할 때 박사님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그러니까 그때 거기 책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읽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명도 아니고 또 시대도 다르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 간격을 어떻게 메꾸는 것이, 일단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이 쓰여진 문서로서도 그때 거기의 문서를 지금 여기에서 읽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때 거기에서 쓰여진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흔히 신학생들은 다 역사의 비용으로 배운 그거를 기본으로 깔지 않으면은 너무 자의적 읽기가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성서를 읽는 데에서, 그러니까는 성서학에서 이 고고학이 주는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서는 아시다시피 2차원적인 책이잖아요. 검은 거, 흰 거 그냥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읽기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번역체로 돼 있잖아요, 특이하게. 그래서 안 읽힙니다.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선은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역사 비평 하기도 전에 우선 좋습니다. 자기 편합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한 10분 정도 지나면 성경은 졸리는 책인데요. 근데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물들 혹은 이야기들 혹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사용했었던 소위 말하는 흔적들입니다. 그런 흔적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차원적인 흰 것과 검은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희의 눈앞에서 보여주는 걸로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성서의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이 성서가 쓰였었던 그 당시 시대 배경, 그러니까 저자 혹은 편집자의 시대로 돌아가서 성서를 읽어야지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고학이 약간 그런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고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고학도 바로 성서의 저자가 살았던 그 당시 혹은 편집자가 살았었던 그 시대,
음흠. 그 시대 흔적들이 그냥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저희에게 다시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음흠. 그 얘기는 고대의 저자나 편집자의 흔적들을 저희가 다시 저희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땅에 묻혀 있었던 걸 저희가 바둑을해서 드러내서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저기 뭐예요, 타임머신 같은 거 타고 가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서를 벌써 저도 뭐 신학 공부를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하고 나서 한 20-30년 읽은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끔씩 전 이제 신약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네. 신약 성서 읽다 보면은 막 그 갈릴리 호수를 못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요렇게 네, 그렇죠. 요렇게 했겠구나. 네네. 요런. 그러니까 그렇죠. 고고학은 훨씬 그런 게 가능하다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 구약도 그게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예를 들어서 족장 이야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출애굽을 뭐 1500년대 기원전 1500년대다 아니면 1300년대다 뭐 여러 1200년대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더 전이니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4천 년 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고고학을 하면 그때 시대도 그려진다. 네. 입체적으로 지금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와, 근데 좋아요. 이제 그럼 좀 약간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족장들 이야기 말해요. 맞아요. 족장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3명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맨날 자기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좀 서운하기도 하지. 에서도 있고 뭐 네. 이스마엘도 다 있는데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3명은 알아야 되는데 그 3명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또 이집트 가고 그런 게 눈으로 보여지듯 그려진다. 근데 그게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은 거냐? 아니면 뒤에 우리는 또 워낙 고대 문헌들은 이 문자 시대보다는 구전 시대가 오래됐고, 그죠? 오래되다가 최종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상상력도 가미되고 뭐 이런 네.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바뀔 수 있느냐? 네. 아니면 후대에 이거 만들어진 거다. 네. 이런 논의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의견들이 좀 이제 갈리는데요. 네. 어떻게 의견이 갈리냐면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역사적인 사료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역사 사료가 될 수 있다. 네,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는 학자가 있고 이제 그러게 아니라 성서에 나와 있는 채소적인 부분만 우리가 역사적인 사료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성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이야기다. 후대 편집자에 의해서 채색된 이야기이므로 그 족장 시대의 역사를 판별하는 근거로서 사료로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떡밥을 어떻게 던지냐면 그런 사료가 이제 소나 양한테 주는 사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료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족장들의 맞아요. 역사성을 다루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의 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 밝혀야 되고, 오늘날 역사학에서도 사실은 네네. 역사는 이미 해석된 역사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도 늘 그게 조금 이제 헷갈리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동양고전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새로운 문서가 나온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노자 도덕경 같은 것이 옛날에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 들고 다니면서 읽은 걸 통행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한 5,000자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전의 것. 그러니까 한나라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위진남북조 시대 건데 한나라 시대 것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건 한 80%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 대단히 백교 쓰기가 정말 대단하다. 네. 고대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전국 시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간에 쓰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러면은 이 사료, 그러니까 아까 사료 네. 이런 역사적인 다 뒤집히겠죠. 소문을 다치면은 이제 이 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도 아무리 해석된 역사라 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료가 나오면 기존의 해석조차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사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박사님은 네. 그 아브라함의 역사적 기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네. 목사님께서도 궁금하듯이 네. 일반 약간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읽고 싶어 하시는 분명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 성경을 그냥 신의 말씀으로 그냥 다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이거를 그냥 읽고 싶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들, 학계,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각각의 다 노선들이 다 다릅니다. 성성을 대할 때.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기원을 다룰 때에도 좀 사람들이 다르게 봤어요. 네,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뭐 톰슨이나 반 세터스나 혹은 핑켈슈타인이나 데버 같은, 여기서 이제 핑켈슈타인이 제 선생님입니다. 근데 네. 역사적으로 안 보셨어요? 어쨌든 그러시고.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채수주의 있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고고학을 통해서 성서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고학적인 유물의 내용이, 발굴된 내용이 성서와 만약에 충돌되거나 조화롭게 읽히지 않거나 다르다라고 해석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료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겼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학계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네. 이 둘을 조화할 수 있느냐, 혹은 이 최소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1970년대, 80년대 역사 회의주의, 네. 소위 말하는 실증주의적인 사관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역사는 재해석된 거지 우리가 네. 증명할 수 없으니까 네.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실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고학만이 역사적인 실증을 음. 전제해 줄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긴 거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이 문학이나 역사적인 자료라고 써 있는 문서들도 네, 소위 말하는 과거의 기억들의 총체다. 맞아요. 네, 그냥 맞아요. 단순한 편집물이 아니라 총체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 대한 또 다른 비평을, 고고학에 대한 고고한, 이 학자들의 이 고고한 문제점들을 비평하는 이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만약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회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있다. 내 역사적인 실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고학적인 근거만 가지고도 아니고, 사실은 이미 쓰여진 문헌도 아까 이제 기억의 총체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각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실체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말한 거지, 맞습니다. 그냥 말한 건 아닐 거라는 네, 거죠. 그냥 말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양으로 계속 같이 얘기하자면 노너 같은 경우는 명백한 그 저자는 아니더라도 인물이 있거든요. 공자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근데 노자라는 책은, 노자라는 말 자체가 늙은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이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말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마천 같은 이인데, 사마천 같은 사람이 거기에 그 노장 한신열전이라는 자기 열전에 보면은 이거는 뭐 누구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노자라는 서문이 나온 뒤에 한 300~400년 최소한 그 뒤에 네, 그 뒤에 만들어진 뒤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사마천이. 그렇죠. 그럼 모르지, 사마천도.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히 이 노자라고 하는 서문이 만들어지는 어떠한 역사적인 실마리 같은 게 있는 네, 거예요.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곽점 초간이라고 나오면서 이게 그러면 여러 번 증보됐겠다. 그러면 네네.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가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증보판에는 이 사람이 낄 수도 있었겠구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거 성경도 비슷할 텐데, 성경이라고 하는 최종적 문서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실체를 분명히 담자고 있었을 거다. 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제가 잘 이해 네네. 못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다, 맞습니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갈대아우르잖아요. 갈대아우르. 네네,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 언제 갈대아우르, 우리는 맨날 메소포타미아 그 핵심부라고 들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그게 거기가 너무 멀다. 거기일 리 없다. 네. 그 저쪽 그 하란 위쪽에 있는 우라한가 뭐 네네. 거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네. 그리고 이제 갈대아도, 그게 갈대아라는 건 이미 바벨론 시대 때의 명칭이니까, 그렇죠. 왕국, 갈대아 왕국은 네네. 그 갈대아우르 그거는 바벨론보다 훨씬 전인데 어떻게 거기에 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디예요? 여기예요, 거기예요? 네, 진짜 우루라고 하니까 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 하셔서요. 네, 저도 정확하게 위치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추정은 하고 있어요. 네, 우루의 위치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그 바벨로니아 남쪽, 메소포타미아, 네. 티그리스 강가와 맞아. 유프라테스 강의 최남단 남단. 하류에 있는 우룩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룩.
네네. 그 우루 바로 이제 좌측에 예. 왼편 쪽에 보다 보면 이제 우루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어. 네, 거기 우루가 이제 말씀하신 네.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네. 하는 네부카드네자르 네. 2세 때 이제 많이 살았었던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그 그래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른 거는 분명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역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1800년대인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600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갈대아라고 하는 명칭은 그때 적은 거 아니겠냐. 그 이전에는 적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 거냐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후대 편집자가 네, 이제 기원전 600년 경에 이제 아브라함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후대. 그러면 이제 후대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 사람한테 소개하듯이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오케이, 성경 오케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 이해했어. 저희가 설교할 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설교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해했어. 21세기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소개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맞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소개할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대아 우루에 대한 이제 지명이나 위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거 티그리스 강가나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우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저도 그때 그렇게 배웠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비옥한 초순화지대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거로 일단 바라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향이 경기도 파주 교화거든요. 네네. 그저 교화 얘기 하면 저 어릴 때 완전 깡촌이에요. 진짜 버스도 별로 안 들어오고. 네.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거기 신도시가 됐거든.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는 바뀌었죠. 이제 저 신도시 교화에 산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신도시 그냥 아니었지. 교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갈대아 맞습니다. 내용으로.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역시 그 갈대아 우루 그것도 진짜 중요한데 거기부터 계속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우는 이건 이제 일반 교인들은 그냥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신명기 26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맞아요,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는 그 말 하나가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떠돌이였고 초기 아마 족장들은 대체로 떠돌이였다. 이런 건 분명할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도대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아람 사람, 뭐 아브라함, 뭐 그 족장들 다 전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신명기 26장 5절을 펴보시면 이제 음.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술하고 있냐면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들이다. 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했다. 소수의 사람들로 거류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서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지금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족장들이 방랑했었던 육몬민이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그다음에 이들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갔었다. 아람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방랑하던 사람인데 이들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이집트로 이주할 때만 해도 소수였는데 갑자기 이들이 수가 시간이 지나니까 많아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인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족장들의 이주 가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족장들의 이주 가설.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왜 이주했냐 이런 것도 궁금한 거고 그 이제 우르에 대한 막 우리 상상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르 왕국이었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단히 잘 나가는 가문이었는데 약간 그 우상 타파하는 신앙이 있었고 그런 뭐 전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간 거는 또 왜 갔을까? 뭐 나온 거는 이제 거기서 오래도록 아마 핍박 받았을 테니까 나온 거 뭐 이렇게 이해했는데 오케이. 그걸 이제 뭐라고요? 족장들의 이주 가설. 이주 가설입니다. 족장들의 이주 가설. 네, 그걸 이제 아모리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왜 아모리 가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고 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기원전 1950년대부터 기원전 1950년. 네, 1950년부터 한 기원전 한 1800년대까지. 네, 그때 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하란,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티그리스 강가 상류 지역이 있는데 네, 상류. 네, 하란 지역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 하류 지역인 우루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이렇게 펼쳐보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들 중에 아마 아브라함이
껴 있었을 것이다. 아, 라고 해서 이제 동편에 살던 이 친구가 음, 서편 지역으로 이제 이주했다. 음, 라고 하는 이제 가설이 등장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음, 가설에서 아브라함을 음, 실질적으로 아모리족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 그동안 부정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고고학적인 무슨 근거라 뭐 뼈가 나와도 이게 진짜 아브라함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어떤 이런 네, 거죠. 네, 네. 말씀하자면. 그렇죠. 그게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들은 유목민들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죠. 생활 양식이. 네, 생활 양식이 계속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의 학계의 평가는 좀 어떠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주가 그러면 없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게 좀 의견이 지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 핑켈슈타인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채소주의자이신데 네.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좀 약간 밸런스를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23년에 셀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과학 그 저널 있잖아요. 네. 과학 거기에 잡지인데? 그 과학 잡지에 되게 독특한 논문을 쓰셨는데요. 어떤 예. 논문을 쓰셨냐면 이제 제자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뼈 DNA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뼈를 갈아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분을 분석하고 이렇게 돌리는 그 네, 네. 랩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통합하는 연구를 하신 거예요. 어. 그 논문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편에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네. 그 산맥의 남쪽 지역에 원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알려졌었던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근데 이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퍼센트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코카서스 지역이나 자그로스 산맥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뼈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초기 청동기 시대에 맨 처음에 기원전 한 3000년경에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랑 상관이 없으니까 뭐 더 분석할 필요가 없겠지 했는데 더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묻힌 소위 말하는 자그로스 산맥 남부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의 한 15% 정도가 중기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족장 시대에 네. 사람들의 뼈로 증명이 된 거죠. 아, 그 많은 것 중에 또 일부는 네네. 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왜 멘붕이 왔냐면 기존에는 그냥 아모리 가소를 그냥 시덥지 않은 걸로 했었는데 이 뼈들의 유전학적인 DNA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했었을 가능성을 그냥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좀 따끈따끈한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우르부터 하란을 가서 뭐 내려갔다 다시 왔던 그 이야기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됐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아니 성경 말씀 잘 배워도 되겠네. 아 근데 진짜 그 제가 예전에 우리 배선배이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 김영진 선배님한테 구약 배울 때 너네 왜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배웠지 막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당연히 배웠죠. 그거 신학자들이 만든 거라고 그 얘기 자체를 그러면서 근데 왜 그게 비옥한 초승달이 됐을까? 몰랐지. 왜 됐나? 근데 그게 그 유명한 아라비아 사막으로 직진해서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낙타가 한번 물 먹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낙타가 그렇게 간 건가요?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이 이제 낙타를 타고 이동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무리 하면 걔네들이 뭐 못 타고 갔겠어. 걸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대 이동수는 낙타인데 낙타가 아라비아 사막은 횡단 못 하니까 물 먹고 뭐 며칠 간다더라. 그래서 아니요, 횡단할 수 있습니다. 횡단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횡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죠, 그러면? 아닙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간 거고. 그래요? 사막 지역은 낙타를 타고 관통했습니다. 했어요? 네, 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못 배웠구나 또.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도 낙타를 타고 어떻게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가니까 그걸 따라서 가니까 아니면 여기가 문명지대니까 갔나? 뭐 유목민족이면 양 몰고 가나요? 진짜 이런 건 나 다 궁금해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양도 몰고 염소도 몰고 낙타도 타야겠죠. 그러면 가면서 천막 치고 자고 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이동하는 형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천막 치고 살다가 이주하고 또 살다가 이주하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낙타 타고 왔어요? 낙타? 그거 궁금해 진짜.
우선은 이제 네. 족장들이 낙타를 탔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동을 하려면 유목민들이 그냥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그마치 그 거리가 3-4천 km가 넘어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먼 맞아요. 거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직선 거리로 사막을 관통하면 음. 좀 가까운데 이게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네. 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빙 돌아야 맞아요.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초승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초승달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생자로 걸어간다라고 하면 음.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음. 예, 그냥 살기 좋은 갈대와 우루에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갈 때 가라고 하셨으니까 네. 갈 때 이제 가라고 떠나라고. 예. 갈 때 가라고 했어. 갈 때는 가야 네,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낙타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생각했었던 신빙성이 있는 가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철수주의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자들이 낙타 뼈를 좀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기원전 900년경 정도 되어야 무역을 하는 수단으로서, 소위 말하는 기능으로서 낙타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아, 교통수단으로서 낙타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네, 네. 근데 그 뼈는 기원전 9세기밖에 안 나왔다, 현재. 그렇죠. 예, 그 아.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죠. 기원전 1800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를 좀 비판하는 또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원전 3-4천년 경에 이미 낙타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렇죠. 네, 가축화해서 사람들이 맞아요.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부터 상품을 이제 운송하거나 배달할 때 썼다.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밸런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분들 책 보면은 그 생각보다 그 고대 대륙이 다 붙어 있었던 그때 그 옛날 붙어 있을 때부터도 엄청나게 그 문명이 금방 퍼져가거든요. 네네. 상상할 수 없을 네, 정도로 없을 정도로. 낙타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본격적인 운송 수단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니 몇 마리라도 있으면 타고 가고, 그리고 그 인간의 동물들의 가축화는 아주 이른 시기에 되거든요. 정말. 네, 그렇죠. 네네, 아주 이른 시기에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논란도 있었군요. 네, 논란도 있었어요. 아, 저는 어쨌든 아브라함은 낙타 타고 왔을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갔을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죠. 그 이집트 가면 이집트 사람이 되는 건가요?